우리가 매일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이 분명한 느낌,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현대과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의식이라는 엔진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그 작동 원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의 무게, 저녁 노을의 붉은빛, 그리고 나라고 느끼는 이 생생한 감각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런 정신활동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작동 방식을 의식조차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결코 단순한 기능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마음 현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능, 즉 측정 가능한 뇌의 활동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경험,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기능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왜 경험은 설명되지 않는 걸까요? 자, 이렇게 복잡한 의식 논의에 아주 명확한 틀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인데요. 이 사람이 의식의 문제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생각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죠.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한번 보죠. 여기서 쉽다는 게 정말 간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어렵죠. 하지만 핵심은 주의가 어떻게 이동하고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는지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언젠가는 풀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려운 문제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정보 처리가 그냥 정보 처리로 끝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느낌이나 경험이라는 이 아주 주관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냐는 거죠. 수많은 신경세포가 주고받는 전기 신호가 어떻게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 속 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전부 다 추적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왜 이 붉은색을 지금처럼 느끼는가 하는 이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과정과 주관적인 경험 사이에 놓인 아직 건너지 못한 거대한 강인셈이죠. 바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과학이 정말 눈부신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마음의 각 부분은 성공적으로 해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전체 그림은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이 이룬 성과들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지각은 뇌가 만들어내는 예측 모델로 설명할 수 있게 됐죠. 기억이나 행동의 원리도 상당히 밝혀졌고요. 말 그대로 마음의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꽤 명확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을 다 설명했는데 정작 그 경험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고 느끼는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어디에 있죠? 결국 우리는 마음이라는 기계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분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부품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의식이라는 하나의 완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적인 작동 원리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뇌를 단순히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엔진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세계의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뇌는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오는 아주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감각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은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최선의 추측을 해서 하나의 그럴듯한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델을 경험하는 거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생생한 현실이 사실은 실제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뇌 안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되고 있는 일종의 이미지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 놀라운 관점은 곧바로 또 다른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 일종의 렌더링 결과물이라면 그걸 보고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세계 모델과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 관찰자의 정체를 밝히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여러 학문 분야가 각자 자기 퍼즐 조각만 들고 있을 뿐 이걸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경과학은 뇌의 작동 방식, 즉 어떻게는 설명하지만 왜 그게 경험이 되는지는 말해주지 못해요. 물리학은 정보의 흐름을 쫓지만 그 정보가 갖는 의미는 다루지 않죠. 반대로 철학은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지만 그 의미가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다들 각자의 영역에 갇혀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의식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정보적인 현상이고 또 심리적인 현상이면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긴 서사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언어만으로는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질문에 집중해야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의식이라는 엔진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크게 이 5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째, 도대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의식이라는 게 생겨나는가? 둘째, 왜 다른 경험도 아니고 하필이면 나라는 이 독특한 중심 감각이 생겨나는가? 셋째, 뇌가 만들어낸 그 세계 모델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넷째, 의식의 본질은 과연 물질일까? 아니면 정보일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인공지능, 즉 AI도 과연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특히 이 마지막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앞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궁극적인 테스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식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의 부품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의식이라는 엔진 전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운영 원리를 재구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식의 비밀을 풀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도전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